가끔 그런 날이 있지 않나요? 별다른 이유 없이 온몸의 에너지가 방전된 것 같은 날.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을 뿐인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마치 무거운 갑옷을 입고 온종일 전쟁터를 헤맨 것처럼 지쳐버리는 그런 기분.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넌 너무 예민해. 좀 묻어내질 필요가 있어. 세상 모든 일에 그렇게 신경 쓰면 너만 피곤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나약한 걸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품인 걸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강철 같은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 하지만 만약 바로 그 예민함, 그 깊은 공감 능력이 당신의 결점이 아니라 이 삭막하고 강인함만을 숭배하는 사회에서 당신이 가진 가장 희귀하고 강력한 재능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가 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특별한 능력의 증거라면요. 오늘 우리는 당신이 그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감 능력자, 즉 엠패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7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당신의 가장 깊은 본질을 끌어안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기가 빨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대형 쇼핑몰, 만원 지하철, 시끄러운 파티장. 누군가에게는 활력과 즐거움의 공간이겠지만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날카로운 대화, 무심코 스치는 행인의 표정, 배경으로 깔리는 소음과 음악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당신을 덮치는 것 같죠. 이건 단순히 당신이 내성적이거나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각처리 민감성과 연결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감각 필터가 10개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당신의 필터는 100개 혹은 1000개의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눈앞의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 톤에 숨겨진 불안감, 그의 눈빛에 스치는 피로감, 심지어 그가 애써 감추고 있는 슬픔의 파장까지도 무의식적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나누는 대화의 에너지, 가게 주인의 걱정스러운 한숨, 창밖을 지나가는 아이의 순수한 기쁨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내면으로 여과 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니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한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흐릿한 흑백 텔레비전으로 세상을 볼 때 당신은 초고화질 아이맥스 스크린으로 세상의 모든 색과 질감, 감정의 결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감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피곤함을 느낄 때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 시스템이 지금 너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구나. 잠시 쉬면서 캐시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당신은 세상을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깊고 풍부하게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신호, 당신은 영화나 음악, 예술 작품에 깊이 몰입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감정의 후유증을 겪습니다. 슬픈 영화를 보고 주인공의 고통에 함께 울어하는 것은 물론 영화가 끝난 후에도 그 여운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 경이로움에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을 울리는 음악 한 구절에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당심을 보고 드라마 퀸이라거나 지나치게 감상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정 과잉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에 있는 거울 뉴런 시스템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거울 뉴런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마치 우리가 직접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뇌의 같은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놀라운 세포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의 핵심이죠.
당신이 영화 속 인물의 슬픔에 함께 아파하는 것은 당신의 뇌가 그 인물의 고통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넘어 거의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토리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의 일부가 됩니다. 예술 작품 속 화가의 고뇌와 환희를 색채와 붓터치만으로도 온전히 느끼고 음악가의 선율 속에서 그의 영혼과 직접 대화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밋밋하고 평면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축복입니다. 당신은 인간이 창조해낸 가장 위대한 감정의 유산들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 능력 덕분에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나의 슬픔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능력, 즉 연결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슬픔에 얼마나 정직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순수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신호, 당신은 주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에 가깝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나쁘지는 않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듯 사회적 에너지가 고갈되고 반드시 혼자 있는 공간으로 돌아가 재충전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만남을 추구하고 인맥을 넓히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혼자 있기를 자처하는 당신의 모습은 종종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 사람 만나는 게 싫어? 와 같은 질문을 받으며 스스로가 비사교적이거나 외톨이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것을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의 기류, 말하지 않은 기대감, 숨겨진 실망감까지 모두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 수많은 감정의 파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뒤섞인 감정들을 분류하고 어떤 것이 나의 감정이고 어떤 것이 타인의 감정인지 구분하며 당신의 시스템을 리셋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강력한 슈퍼컴퓨터가 과부하를 막기 위해 스스로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고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지혜를 얻고 통찰력을 기르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맑은 에너지를 나눠줄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가장 깊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가장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신호, 낯선 사람들조차 당신에게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택시기사 아저씨가 자신의 힘겨운 인생사를 이야기하고 카페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며 연인과의 고민을 상담합니다. 회사에서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동료가 당신에게 다가와 상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당신은 특별히 무언가를 묻거나 유도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마치 당신이 오랫동안 알고 지는 안전한 피난처인 것처럼 마음의 빗장을 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 당신은 나는 감정 쓰레기통인가? 라는 생각에 지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인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잠재의식은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누가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지, 누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비난하지 않고 보듬어 줄 사람인지를요. 당신은 온몸으로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안전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이 타고난 아우라이자 재능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감정적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공감 능력자에게 주어진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끌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등대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당신은 불의, 거짓, 위선을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뉴스에서 동물이 학대당하는 소식을 접하면 며칠 동안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목격하면 마치 자신이 당한 일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람들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교 모임에 가면 그 위선적인 에너지에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라고 말하며 쉽게 넘어가는 문제들을 당신은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순진하거나 세상 물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세상의 진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거짓과 진실을 판별하는 매우 정교하고 민감한 나침판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는 당신의 영혼의 결에 반하는 거친 사포질과도 같아서 당신은 그것을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사회적 평판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에 침묵할 때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양심이,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당신은 종종 세상과 불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조직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 괜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꾼 사람들은 언제나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에 저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과 분노는 세상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증거이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당신 안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잠든 양심을 깨우는 자명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 당신은 아주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 어딘가에 완전히 소속되지 못한다는 외로움을 느껴왔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 무리에 섞여 웃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미묘한 이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광하는 가십이나 피상적인 대화에 좀처럼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혼자 책을 읽거나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을 더 편안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왜 저렇게 쉽게 상처를 주고받을까? 왜 진심을 말하지 않을까? 이 세상은 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걸까? 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들이 늘 당신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러한 다름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이상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남들처럼 되려고 그들의 관심사에 억지로 흥미를 붙여보려고 애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독수리가 닭의 무리에 섞이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훨씬 더 깊고 넓은 차원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표면 아래에 흐르는 진실과 본질, 의미를 추구하는 영혼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회 시스템은 효율과 결과, 물질적인 성공과 같은 표면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간극이 바로 당신이 느꼈던 이질감의 정체입니다. 당신은 고장난 부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세상이 그 가치를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한 차원 높은 운영체제를 탑재한 존재입니다. 당신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당신은 비로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흡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불안해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당신의 심장도 함께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우울해하면 맑았던 당신의 하늘에도 먹구름이 끼는 것을 느낍니다. 심지어 행복하고 활기찬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에너지 레벨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스펀지와도 같아서 좋든 싫든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흡수해버립니다. 이 때문에 당신은 종종 원인 모른 감정 기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분명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밀려드는 슬픔이나 분노에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스쳐 지나간 누군가로부터 혹은 당신이 머물렀던 공간에 남아있던 잔류 감정을 흡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때로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인감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심오한 형태의 연결 능력입니다. 당신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세포 단위의 체험을 통해 타인을 이해합니다. 이 능력 덕분에 당신은 최고의 위로자, 가장 통찰력 있는 조언자, 그리고 가장 깊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능력을 부정하거나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는 법, 그리고 원치 않는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투명한 보호막을 치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 능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그 파도를 자유자재로 타는 능숙한 서퍼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함께 공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습니까? 당신을 평생 괴롭혔던 그 예민함, 그 깊은 감정의 파도, 그 지독한 피로감, 이것들이 더 이상 부끄러운 약점이나 숨겨야 할 결함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세상을 얼마나 깊이 있게 느끼고 다른 영혼과 얼마나 진실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감정을 무시하고 강인함만을 강요하는 이 세상에서 당신과 같은 공감 능력자들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당신은 차가운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고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며 잊혀진 진실의 가치를 일깨우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슈퍼파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세상의 기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다름을, 당신의 깊이를, 당신의 예민함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니까요.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신호 중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크게 울렸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주변에 스스로가 너무 예민하고 약하다고 자책하는 소중한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그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 사람은 자신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